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요. 청년들과 우리 노동자들을 살리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 민주노총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함께 참여하신 분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신석호 민주노총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양경수 기아자동차 화성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최정원 기아자동차 노동안전부장님 오셨습니다. 김경래 동양시멘트노조 수석부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조한경 민주노총 강원본부 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발표에 앞서 이인영 새정치연합 정진호 정의당 원내대표님께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호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당의 노동시장 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현금이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은 부도날 것이 뻔한 어음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여당 대표는 노동자들이 쇠파이프를 들지 않았다면 이미 3만 불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말로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롯데의 집안 싸움으로 국민들은 재벌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600조 원이 넘습니다. 경제 활성화하라고 파렴치한 범죄의 재벌 총수도 풀어주고 각종 혜택도 줬지만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옥죄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비뚤어진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국감을 민생 똑바로 국감으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서 사실상 대기업을 위해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는 노동개혁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 그리고 무분별한 상권 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상인들의 피해를 고발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슬그머니 사치를 감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 또한 제시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는 노동자를 윽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민주노총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몇 분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님 원내대표님과 함께 마련된 취지는 마지막 19대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자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이 자리에 동양시멘트하고 기아자동차 대표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단위 사업장에서 이른바 간접고용, 불법 파견과 관련한 그런 직접적인 사례들 이 문제점들을 추궁하고 또 노동부의 책임 있는 행정적 조치 그리고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런 점들에 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노동계약 시도에 대해서 그것의 부당성들을 폭로하고 또 지적하고 막아내는 이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식의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입니다. 재벌개혁 없는 그런 말하자면은 지금의 이중적인 양극화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그 경제구조 이 전반적인 개선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빠져있는 노동개혁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그 노동계약의 다름 아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초점은 박근혜식 노동개혁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이런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어떤 전환 촉진 그리고 정규직조차도 쉬운 해고로 내몰 수 있는 이른바 일반 해고 실규칙 불이익 변경과 같은 더 쉬운 해고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 이런 등등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누로터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 이해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의 과정에서 세 가지 정신들은 일관되게 관철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해고 요건 완화라든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른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태로 비법적 반노동적 어떤 발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논의의 주제로 들어온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또 법적인 제도적인 검증의 무대에 의해서 이것이 다뤄져야 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부분들은 노사의 자율적인 그 협상 원칙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 일방적 그 강요나 강제 이런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될 문제들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좀 분명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청년 일자리 대책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들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의 과정에서 이 자리 주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특히 노동 현장의 이슈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기업 측의 증인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증인 문제는 다른 국방위도 아니고 또 교육위원회도 아니고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측도 당사자인 문제인 거로 당연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누구를 망신 주는 걸 넘어서 지금의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개선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진지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마땅한데 새누리당 측에서 아직 기업 증인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또 분명한 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은 유감입니다. 이런 점들을 내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도 국정감사회장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입장을 밝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는 진지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민주노총 관계자, 특히 흥양시멘트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대표자들의 그 현장의 목소리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취지 발언 및 기자회견 낭독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재벌개혁으로 청년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줘야 합니다. 내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간 19대 국회는 경찰과 경비 용역의 폭력으로 파괴된 노동조합 현장에 대한 고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나 이마트 등 대기업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실태,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된 공무원 노조와 정규조의 불법화 문제, 대기업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 이용과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와 민영화에만 몰두하며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현장의 문제를 고발하고 정부의 해결 방안을 촉구해왔다.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늘려온 강제고용과 질 낮은 일자리 문제와 교육, 복지, 보건, 공공 등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문제는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공통으로 지적해온 주요 노동 문제였다. 진짜 개혁의 대상은 재벌에게만 허락된 혜택과 관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벌에게 베풀어진 감세의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책임을 외면하면서 교섭을 대신해서 노동자 탄압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답하는 재벌의 불법 관행을 철저히 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중소형세 자영업자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불공정 거래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재벌을 향한 일방적 혜택이 재벌의 사회적 책임 부과로 전환되어야 할 이유를 밝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불법 사례 실질적 책임을 지닌 재벌 총수를 국정감사에 세우지 못한 한계를 안고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재벌 개혁 과제에 공감하고 정부가 일방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몰고 올 파국을 우려하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민주노총의 국정감사 요구를 전달한다. 오늘 전달하는 민주노총의 국정감사 요구가 각 상임위 회의장에서 진짜 개혁 방향을 찾는 논의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2015년 울구의 민주노총. 네, 마지막으로 기아자동차 하청 분해와 고양 시멘트 지부에서 현안 현장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산하청 부회장 양경수입니다. 지난 7월 말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고흥농성 50일을 즈음해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노동시장을 구조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재벌에 대해서는 털억 하나 안 건드리고 개혁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고흥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정몽구 회장은 해고로, 징계 해고로 답하고 있습니다. 교섭조차 회피하고 있고 나온 교섭에서는 농성을 해제해야 교섭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곳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지키지 않는 재벌들에 대해서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국회가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현대자동차 윤갑환 부회장이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모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몽구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세워서 왜 법을 지키지 않는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정몽구 회장이나 재벌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인 정경유착을 또다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도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불법 파견으로 판정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라고 공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단 한 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 회사의 관리자들에 대해서 숱한 노동자들이 고소법 고발을 하고 있지만 재벌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로 92일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권위원회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심지어 고공농성자들이 내건 풀랑을 칼로 난도질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을 틈타서 그 높은 곳에 있는 풀랑을 전지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재벌의 민낯이고 정몽구 회장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재벌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노동시장 개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수백조 원이 넘도록 쌓여있는 사내유보금,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을 푸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을 훨씬 더 윤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동양센터에서 근무하던 회원노동자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동양센터 지부 부주장입니다. 삼척은 7만 정도 될 도시인데 6만 5천 정도 지금 인원들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작년에 만들고 불법 파견 위장교거 문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가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 7개월 만에 판결 난 게 저희 파견도 아닌 위장도급으로 저희 사내하청이 위장도급이라고 지금 있던 동일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일이라는 회사가 위장도급 회사이고 저희들은 입사와 동시에 동양센터 정규직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 판정이 나고 올 2월 13일 날 판정이 나고 2월 28일 날 저희들 해고됐습니다. 101명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됐습니다. 저희들이 왜 해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당 해고가 됐기 때문에 진호에다가, 춘천 진호에다가 그래서 또 건의가 했습니다. 이제 6월 5일 날 저희들이 동일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동양시멘트로부터 부당 해고됐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동양시멘트에서는 정규직이 한 380명 되고요. 비정규직들이 사내하청입니다. 한 7개 회사가 있는데 제가 420명 정도 됩니다. 그 임금은 그 동양시멘트의 한 44% 정도, 그 프로테이지는 동양 정규직에서 이제 발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런 차별을 받고
너무 차별받은 겁니다. 차별받고 임금에서 너무 가면 갈수록 임금이 자꾸만 삭감되는 겁니다. 제 월급이 입사할 때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 또 12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계속 뭐 수당을 갚고 뭐 해당하게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1년뿐이 안 됐는데 지금 해고가 지금 190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면서 정부가 과연 뭘까 안타깝습니다. 저희 사측에서는 진짜 열심히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희 농장을 만들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과정에서 정규직 우리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켜달라고 항의도 하고 면담도 했는데 거기에 면담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가 업무 방해랍니다. 업무 방해돼가지고 지금 지부장님하고 우리 총무차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13명의 동지들이 지금 기소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진짜 이 억울함을 알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너무 힘든다 진짜. 지금 왜 힘드냐면 가압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압류가 통장에서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걸 국회에서 좀 알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평등하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차별이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벌과 대기업의 사회적 세력으로 인해서 청년과 노동자와 서민을 살려야 되는 국정감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